시작할까요? 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강의를 개강하는 날이네요. 올해를 쭉 이렇게 또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벌써 이제 세 번째. 정규 강의로는 세 번째 강의네요. 기본 이론하고 영역별 기출. 어제 이제 다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답안 작성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따로 보는 것이고, 이제 정규 강의로 이제 네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요 강의는 이제 기출 문구라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강의명을 그냥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기출인데요. 기출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영역별 기출 문제를 보면서 풀고 분석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기출 문제의 문제 상황에 보면은 중요한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출 문제를 봐서 알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어떤 것들이 이제 문제 자체에 많이 제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강의예요. 아무튼 이 강의는 작년에 이제 처음 했고요. 예전부터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해야지 하다가 작년에 이제 처음 했던 강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가 이제 과정은 짧아요. 그렇죠? 4주 동안 5회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주였는데 아마 보강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전 영역을 4번 동안 다 보기에는 또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주 동안 5회의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이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시겠지만 진짜 금방이잖아요. 한 달, 2달 이런 과정이 진짜 금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이 강의를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이제 준비를 했고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인지 이런 걸 좀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의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개인마다 강의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중도 다를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뭘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이 강의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특히나 직강으로 오시면은 강의에 대한 예습은 어떻게 할 건지 복습은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계획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어영부영 많이 했네 이러다가 4주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를 보시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강의는 기출을 반복하자라는 의도로 처음 생각했던 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주 동안 영역별 기출 문제를 봤잖아요. 그래서 긴 과정 동안 본 그 영역별 기출 문제를 풀고 관련되는 내용도 보고 문제 의도도 파악해보고 한 그 과정은 정말 기출 문제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기출을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만 계속 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출을 한 번을 보더라도 늘 볼 때마다 초점을 좀 다르게 해서 목표를 다르게 해서 다양하게 반복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역별로는 다 봤고 이 강의는 기출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출 문제에 나온 그 문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제가 오늘 자료에 이제 교재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풀 때 답안에 써야 되는 키워드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정리해 놓은 게 아니에요. 아니라 아예 기출 문제를 문제로 줄 때 문제 상황에 아예 제시되어 있는 기출 문구, 중요한 어떤 이론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그런 문구를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게 특히 뭐 객관식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문제 상황도 요즘을 보면은 이제 뭐 다 이론을 이제 문제 상황으로 만든 것이다 보니까 어떠한 활동이라던가 상황이 있고 대화 상황이 있고 하지만 그 안에 중요한 이론적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주제별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주제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보면 기출 문구가 엄청 많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문제 상황 자체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었구나라는 흐름도 어느 정도 영역별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강의는 이제 기출에 나와 있는 워딩이라고 그냥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기출 문구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는 테마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어떤 한 영역에 우리가 오늘 이제 통합교육부터 볼 거잖아요. 통합교육의 어떤 한
주제가 나오면 이 주제가 큰 구조 안에 어디에 있는 건지 이런 건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너무 부분적으로 보다 보면은 이게 어디에 뭐가 있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가 머릿속에 틀이 없으면은 이제 적용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제가 간단한 개념 설명해 드리고 기출 문구를 같이 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출 문구를 보실 때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구를 보면서 이게 뭐를 내가 어디서 본 어떤 이론이랑 관련된 것일까라는 걸 내가 알아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 표현을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도 이거에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그거랑 관련된 그 이론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쭉 보시면서 내가 어떤 이론을 잘 그래도 알고 있고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점검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구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CBM, 내가 알고 있는 CBM도 기출에선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했구나 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양하게 봐두시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식으로 또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랬을 때 또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습관적으로 설명을 하게 돼가지고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진짜로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압축적으로 너무 길게 늘어지게 하나하나를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확인할 거예요. 개념들은 확인. 그래서 이론적인 어떤 용어라던가 개념은 확인하는 식으로 빨리빨리 점검하고 큰 구조나 마인드맵을 확인하고 넘어갈 거고요. 우리가 기출문구 나온 걸 중심으로 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강을 했고 일정은 매주 이제 9시부터 오늘처럼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진도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 확인하셨죠, 다들? 그래서 통합 개별화 특수교육 평가 공학까지 이제 볼 거예요. 그게 뭐 아주 적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주는 그래도 여유 있게 뭐 정해진 시간 안에서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행동 지원 쭉 몰아서 볼 건데 너무 중요하고 내용도 많고 출제도 많이 됐었고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쭉 이제 가득 이제 6시까지 채워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 주 그냥 좀 어마어마하죠? 24일, 25일 연달아서 토요일, 일요일 날 근데 그냥 이렇게 하려고요. 우리가 그냥 빠르게 훑는 거에 훑어보고 정리한 거에 초점을 둔 거니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의 일정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적인 공부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생각해 보셔서 가급적이면 요 스케줄이랑 뭐 아예 별개로 하셔도 되는데 좀 연계가 될 수 있게 계획을 하시거나 그러면 또 한 주 안에 똑같은 영역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게 되면 또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각자의 공부 계획이랑 강의 일정도 좀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다시 한번 이제 6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걸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재는 이제 교재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교재는 이제 받으신 대로 그 교재로 그냥 거의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도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좀 기본적인 특학의 개념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퀴즈 자료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거는 1, 3월 이론 강의 나눠 드릴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아주 기본적인 용어랑 기본적인 내용 요소 확인할 수 있는 퀴즈 문제인데요. 뭐 있으신 분들은 그냥 또 보시고 그거 보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기출 문제에 나온 문제에 제시된 것만 정리하다 보니까 사실 이 교재에는 전체적인 게 다 다뤄져 있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출문제에서 모든 걸 다루진 않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 용어나 개념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눠드린 퀴즈니까 그거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역별로 할 때 그냥 한 번씩 훑어보시고 풀어보시고 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되시겠죠? 그래서 강의는 그런 거라는 거 알려드렸고 교재는 이제 좀 크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되게 고민하다가 좀 크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작년에는 A4 사이즈였어요. A4 사이즈로 똑같이 가로로 해서 이제 제가 요 교재를 만들 때 바램이랄까요? 의도랄까요? 요거는 이제 교재도 교재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기출 문구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의 노트로 활용을 하셔서 여기다가 관련되는 뭐 필요한 개념을 적으신다던가 모든 이론이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잘 안 외워지는 걸 뭐 추가하신다던가 아니면 해당하는 문제 다른 걸 내가 보기엔 이거도 좋겠다라는 걸 적으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교재지만 노트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A4 사이즈에다가 단면으로 했었어요.
단면으로 해서 A4로 이제 뭐 여백에다가 뭐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단면인 부분을 그렇게 많이 활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두껍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양면으로 양면으로 하고 또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은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서브 테마가 이렇게 나와 있죠. 교수 큰 테마가 나와 있고 서브 테마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출 문구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요 서브 테마의 기본 개념이 없었어요. 요 칸에 있는 모든 정의는 이번에 추가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A4 사이즈에다가 요 기본 개념 정리해 놓은 설명이 있죠. 요거는 없었어요. 아예. 내용이 작년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요걸 좀 추가하고 싶어가지고 추가를 하고 A4에 하려니까 좀 너무 빡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하고 이렇게 좀 이제 양면으로 했습니다. 두께를 좀 줄이고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생각하셔서 가급적이면은 좀 이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뭐 적으실 수 있는 것도 했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크게 파트별로 이렇게 큰 테마가 있어요. 큰 테마. 이제 아주 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하위 테마가 있고요. 하위 테마별로 제가 옆에다가 이제 이번에 추가해서 하나하나 정리한 게 기본 개념이나 용어, 정의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론서에 보통 있는 좀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정의 이런 걸 써놨고요. 그런 게 딱히 없을 경우에는 특수교육학 용어사전만 있는 것을 이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 옆에 있는 게 기출문구입니다. 요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 기출문구.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총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도 한번 보시면서 내가 가급적이면 그래도 어차피 보시는 거니까 최대한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강의예요. 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매 강의가 그렇지만 강의하는 동안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을 하고 얼마나 질적으로 시간을 잘 보내시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듣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하시는 거랑 내가 적극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랑 그 시간을 보낼 때 학습의 질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 집중하셔서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통합교육이랑 개별화교육이랑 특수교육 평가 그리고 공학 이렇게 볼 겁니다. 행동지원은 워낙에 많아서 다음 주에 이제 따로 떼어서 보실 거고요. 되시겠죠? 바로 볼게요.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기출문구 보면서 이제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합교육이랑 개별화교육이랑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오는 문제들은 생각해 보시면은 크게 막 되게 다양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이랑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크게 보시면은 교수적 수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거 생각나세요, 여러분? 교수적 수정이랑 협력적인 접근, 그죠? 이제 통합교육 상황에서는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협력을 이제 이 내용은 중도중복장애나 지체장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통합교육에서도 다뤄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협력적 접근이나 팀 모델에 대해서 보실 거고 협력 교수 너무너무 중요한 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기출문구도 진짜 많아요. 짤막한 거든 긴 거든 진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협동하는 거 뭐 있어요? 협동학습, 또래 교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큰 주제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개별화 교육은 따로 간단히 보실 거고요. 이런 큰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위 주제별로 기출문구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식으로 볼까 하다가 이제 기출문구를 먼저 보기도 하고 정의를 한번 보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해보시고 이제 예습하시거나 그럴 때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교수적 수정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위 영역별로 이제 볼 건데 우선은 크게 그래도 이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요 테마 주제랑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떤 줄기가 있죠? 이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교수적 수정은 통합교육에서 학생들이 이제 통합교육 환경에서 수업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거랑 관련해서 내가 하위에 정리해야 되는 개념이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뭐부터 봐야 될까요, 여러분? 의미, 개념, 정의부터 보셔야죠. 그죠? 이런 것들을 나올 때마다 확인을 빠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수적 수정을 하는 단계, 절차도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시험지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되는 거 교수적 수정의 하위 유형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읽어봐 두시고 정리하시고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개념들은 이런 정도가 있다고 우리가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이걸 일일이 다 막 필기라고 적고 그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체크하는 거예요. 교수적 수정은 일단 여러분 키워드가 뭘까요? 어떤 학급에서 수업을 할 때? 일반 학급에서 수업하는데 학생이 뭐 하도록 하는 거?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무엇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많이도 참여해야 되지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 조절하는 거예요. 양과 수업에 참여하는 양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5가지 유형에서 수정하고 조절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교수적 수정이라고 합니다. 교수 적합화라고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교육과정이 있고 그것을 학생들이 거기에 학생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정을 하는 거예요. 단계는 여러분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이제 뭐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개별 학생의 IEP 목표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학생의 IEP 목표를 확인을 하고 IEP 목표를 확인한 다음에 얘한테 지금 뭐 필요한 교과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교과가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과에 대해서 할 것인가라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교과를 이제 결정을 하고 그것이랑 관련을 해서 이제 정보 수집을 해야 됩니다. 요건 이제 제가 의미상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교수적 수정을 하려면 이제 그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급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 일반 학급의 환경이라던가 거기는 어떤 학생들이 있고 어떤 자료가 있고 이런 학급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 학생이 그 학급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어떠한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과, 우리가 이제 교수적 수정을 하는 교과가 만약에 과학이다. 그러면 과학의 단원별 목표를 확인하고 윤곽을 뭐 확인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떤 측면에서 교수적 수정을 할까라고 유형을 결정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모든 유형에 대해서 다 수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형별로 결정을 해서 고안하고 뭐 실행한다.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금 바로 다 떠오르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요즘 보면은 5월, 6월, 이제 6월이 됐지만 이 시기 항상 공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 엄청 고민하실 때라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암기가 안 됐다 이걸 가지고 되게 고민하시는데 그건 진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암기가 안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암기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데 지금 암기가 안 됐다는 거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를 받자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야 돼요. 아무튼 지금 이 단계도 안 떠오르셔도 이 내용이 여기에 있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기억나시면 돼요. 듣고 기억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절차가 있었고요. 유형은 여러분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수 환경의 수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수정은 여러분, 교수 환경의 수정은 다시 몇 가지로 나뉘어져요?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환경?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교수적 수정에 대한 그 개념이 아니라 옆에 나와 있는 개념은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제 이거 다 일일이 다 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하시거나 중요한 것만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거나 중요한 거 확인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서 이제 학생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물리적 환경에 예를 쓰라고 할 때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는지에 대한 예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예를 쓰라는 게 교수적 수정이랑 관련해서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정확한 예를 쓰려면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예를 쓰게 되고 얘가 생각이 도무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예시를 쓰려면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기본은.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은 여러분 어떤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인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뭐 장애 영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명도 있고 거리도 있고 자료 배치라던가 뭐 어떤 위치라던가 자리 배치라던가 그다음에 뭐 소음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해주는 거고 사회적인 환경에서 수정을 한다는 건 학생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뭘 느끼도록? 소속감. 내가 이 학급의 일원이다. 소속감, 그 다음에 뭐 책임감, 역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은 기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시를 했는가?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쭉 보시면은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장애인, 개개인의 소속감, 평등감, 존중감, 협동심, 상호 존중감 등을 고려한다. 이거는 무슨 환경에 대한 거예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걸 표현을 한 거죠. 객관식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참고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기출이 어디 나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출 문구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제 물론 기출 문구가 문장이 그냥 하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주변 맥락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문장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구만 딱 봤을 때 아, 이게 뭘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게 보이시는 게 이제 가장 관련 개념을 잘 알고 있구나. 그게 바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시면서. 그래서 환경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집단화. 집단화는 여러분 방법 어떤 거예요?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소집단, 개별 교수, 자습 뭐 이런 식으로 집단 구성을 다르게 하는 모든 방법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에 기출문구 보시면은 요런 게 이제 교수적 수정의 상황에서 요런 예를 줬었어요. 일반 학생 5명과 은수가 모둠이 되어서 모둠을 구성한 거죠. 서로 도와주게 했다. 그래서 사실 요 문장만 딱 보면 사실 이걸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근데 이게 이 문장이 나온 문제가 교수적 수정의 예를 다루는 문제였고 거기에서 이게 집단화의 예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할 때 제가 조심스러운 게 어떤 특정 문장 보면 이런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교수적 집단화 이게 아니라 이 문장이 그 문제에서 요 11년도 유특 문제에서 교수적 수정을 하는 상황 안에서 주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집단화의 예시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방법은 옆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옆에 보시면은 활동, 전략, 자료. 우리 활동은 뭐라고 기억하자고 했죠? 누가 하는 거? 학생이 하는 활동. 학생이 하는 활동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활동을 수정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활동을 수정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걸까요? 활동을 어떻게 해줄까요? 활동이 만약에 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활동 자체를 쉽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활동이 조금 약간 뭘 하라고 하는 건지 약간 알아보기가 좀 어렵다던가 좀 그래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바꿔준다던가 아니면은 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조금 더 활동 중심으로 장애 학생의 수준이라던가 요구에 맞게 아니면 활동 자체를 어떻게 해줄까요? 하나하나 조금씩 할 수 있도록 뭐 해줄까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과제 분석처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작은 단계로 나눠준다던가 이런 게 전부 다 활동 수정을 하는 방법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하나 활동을 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뭐를 좀 줄여줄까요? 양을 줄여주는 것. 이런 것도 다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쓰라는 거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활동 측면에서 수정하라고 하면 이런 것 중에서 하나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은 여러분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교사가 사용하는 모든 전략이 다 들어가죠. 여기에 뭐 교수 전략 모든 게 다 들어가고요. 행동 중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중재 전략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교사가 사용하는 학생의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학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이 다 들어간다. 자료도 이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어떤 대체 자료가 필요하다던가 무엇이든지 자료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무슨 도구를 준다던가 이런 게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올해 중등 문제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타격 동작을 가르칠 때 다른 학생들보다 과제를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세분화하거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활동. 이해되시겠죠? 요거도 마찬가지 이 문장이 교수적 수정 안에 어떤 맥락 안에서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게 활동에 대한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과제가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해야 되는 과제를 세분화하는 게 뭐예요?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거나 우리가 본 것처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학생이 알아보기 좋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이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내용은 여러분 키워드가 뭐였어요, 여러분? 내용은 우리 이론할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 내용 수정을 해준다는 거는 내용의 무엇을 수정해준다? 수준을 보시라고 했어요. 수준. 그래서 내용을 바꿔준다는 거는 수준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용 수준을. 그러면 내용 수준을 바꿔주는 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조금 이것만으로는 내용이 잘 설명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보완. 아니면은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그 수준 자체를 좀 이제 뭐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간략화한다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간략화 또는 뭐 단편화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책에 따라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근데 내용을 좀 보완해 주거나 아니면은 간략화 해 주어도 학생이 좀 이 내용으로는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다른 내용으로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도 뭐 변화라고 하기도 하고 뭐 표현은 다양한데 의미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 내용을 바꿔준다는 건 그 내용 자체 수준을 쉽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쉽게든 어렵게든 근데 대부분 쉽게 하겠죠. 그래서 옆에도 이제 정의 보시면은 이제 교수석 수정에서 내용 수준이라고 내용을 수정해 준다는 건 수정해 준다는 것은 다양한 수준으로 수준. 이런 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예시가 왜 이렇게 많냐면 여러분 교수 내용을 수정하는 건 그래서 뭘 고쳐주는 거죠? 우리가 예시로 보면 많이 이제 보는 게 교육 과정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 예시가 이렇게 많은 문구가 많았던 거예요. 교육 과정을 수정해 주는 건 교육 내용을 수정하는 거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을 바꿔주는 거니까 그래서 교육 과정을 수정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있죠. 뭐랑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중다 수준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복 교육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내용을 수정해 주는 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기출 문구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이 교육과정, 중다 수준이냐 중복 교육과정이냐를 나타내는 기출 문구들을 그냥 여기다가 같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같이 보시라고. 자, 그래서 옆에 쭉 한번 이제 문구를 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장애 학생을 일반 학생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게 하되 각각 다른 교육과정 영역에서 다른 교수 목표를 선정해서 지도한다라고 했어요.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데 다른 영역에서 목표를 갖도록 한다. 이건 무슨 교육과정? 중복 교육과정. 알아보시겠죠? 그런 걸 일일이 다 써놓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출 문구마다 이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째 과학 시간이에요. 심장의 구조와 생리를 지도하는데 학생 A는 의사소통 기술을 지도한다. 이것도 뭐예요? 중복.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재 알기 주제로 모든 별 협동학습을 하는데 B가 속한 모집은 문화재 지도 만들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화재를 알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문화재 지도 만들기를 했다. 주제는 같은데 다른 활동으로 수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좀 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수업 목표를 이제 두고 있어요. 근데 학생 C는 지역사회 공공기관 이름 익히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학생들의 원래 목표는 지역사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있는지를 보는 거고 이 친구는 그냥 우체국, 은행, 병원 이런 식으로 기관 명칭만 보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중다 수준. 그 다음에 중다 수준 교육과정을 적용해서 은수에게 학습자료를 제공하면 통합학급에서도 은수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게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다 수준 교육과정을 통해서 뭐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장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시들을 쭉 보셔고 다음 페이지도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세요. 자, 많이 나왔죠. 그죠? 내일 인터넷 자료를 가지고 여러 동물의 한사리를 지도하려고 한다. 여러 동물의 한사리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모든 별로 동물의 한사리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민호는 친구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중복. 그쵸? 우리 반 친구들이 실제 온도계로 교실 안 여러 곳의 온도를 재는 동안 영미는 모형 온도계에 눈금을 있게 할 거다. 중다 수준. 같은 온도에 대한 걸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고물 차르기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오타를 또 하긴 했는데 이렇게 고물이 아니라 고무 차륵을 알아보시겠지만 자, 요건 이제 배설기관의 구조에 대해서 만들기를 하는데 의사표현 방법을 지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중복. 같은 극과 다른 극 자기력 모양을 비교하는데 자석에 붙지 않는 것과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걸 구별하도록 하는 거 중다 수준. 그죠? 예시가 엄청 많죠, 여러분. 그쵸? 이게 전부 다 이제 교육과정의 내용을 수정한 교육과정 수정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수 내용의 수정은 수준을 바꿔주는 거다라는 걸 보셨고요. 이제 중다 수준과 중복 교육과정을 봤는데 둘 중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뭐가 더 수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중복 교육과정이 수정을 더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교수적 수정은 모든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수정을 해서 최대한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많이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과정 수정을 먼저 고려할까요? 중다수준 교육과정을 먼저 고려하고 그래도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면 중복 교육과정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내용 수정하는 거 보셨고요. 그 다음에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5가지 중에서 이제 평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평가 수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봐주셔야 돼요. 자, 평가 방법의 수정은 말 그대로 학생에게 수정해서 다른 방식으로 지도를 했고 학습하도록 했으니까 평가도 다르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방법의 수정은 평가를 이제 다르게 학생의 어떤 특성이나 요구에 맞게 이제 바꿔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가 방법의 수정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평가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전략들 또는 방법들을 크게 2가지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보통.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대안적인 평가 방법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목표를 확인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죠? 합격, 불합격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준거를 기준으로 해서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도 있고, 학생의 여러 측면을 보는 거 우리 무슨 점수화라 그래요? 다면 점수화라는 게 있고 한 학생을 두고 여러 사람이 같이 평가하는 건 무슨 점수화예요? 공동 점수화도 있고 포트폴리오도 들어가고 수행사정도 들어가고 이런 거 다 들어가죠. 그런 게 대안적 평가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분해 두셔야 돼요. 기본.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어떤 게 있고 어떤 방법이냐 구분하실 수 있도록 방법들을 구분해 두자.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되게 중요한 거 무슨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평가 조정 전략이 있습니다. 평가 조정. 요게 중요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의미랑 유형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장애 영역별로 보시다 보면은 시각장애 학생, 청각장애 학생, 강론을 보시든 이론서를 보시든 그 장애 학생들의 특성별로 평가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예시나 사례도 강론서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나 예시들도 많이 봐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공부하시다가 이제 보이시면. 자, 아무튼 그래서 평가 조정 전략 잘 봐주셔야 되고 평가 조정 전략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걸 많이 놓치시는데요. 의미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의미, 기본 개념. 그래서 그냥 의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평가 조정 전략에 뭐가 있어요?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는 여러분, 의미를 정의죠, 정의. 정의를 설명할 때 키워드가 뭘까요? 평가 방법을 바꿔서 막 하는 거예요. 평가를 다르게 해주는데 이것에선 벗어나지 말자라는 게 키워드가 있죠. 평가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본래 평가에 무엇에서 벗어나지 말자? 원래의 목적, 본질을 훼손하지 말자. 아니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말자.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평가 방법을 다르게 해버리면 원래 하려고 했던 걸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개별 학생에게 맞게 평가 방법을 조정해 주는 게 바로 평가 조정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기출문제로 어떤 게 나왔었냐면은 학생이 받아쓰기를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신 써준다. 왜 틀렸냐 이런 거 쓰라는 게 평가 조정 전략의 개념이랑 관련해서 나왔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유형은 여러분 평가 조정 전략에 대한 유형을 4가지로 그냥 구분하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의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항상 가장 세분화되어 있는 걸로 보자. 그렇게 해서 이걸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는 3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다시 하위 요소로 나누어서 보는 거. 첫 번째 평가의 무엇? 환경. 환경에 뭐가 들어간다고 보죠? 시간이랑 공간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평가의 도구.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자료랑 보조 인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평가는 방법을 바꿔주는 건 무슨 방법을 바꿔주자? 학생에게 해주는 건 무슨 방법이에요? 학생에게. 평가할 때 학생에게 문제를 다르게 뭐 해줄까요? 제시하는 거. 그 다음에 학생이 예를 들어서 소근육이 어렵다, 뭐가 어렵다 그러면 뭐 하는 방법? 반응하는 방법.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르게 해주는 게 바로 평가 조정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론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잘 꼼꼼하게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평가 방법을 수정하는 건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출에는 요거랑 관련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출 문구는 평가 조정 전략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교수적 수정에 평가의 이제 수정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학생의 능력, 노력, 성취 등의 영역을 평가한다. 이게 바로 무슨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다면적 평가. 이렇게 능력도 보고 노력도 보고 성취도 보고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 게 바로 다면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도 한번 보시면 요거도 사실은 기출 문구를 보실 때 전체 상황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요 문장을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에서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건 수업의 무슨 단계에서? 정리 단계. 수업을 하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수업을 하는 정리 단계에서는 여러분 새로운 내용을 교수하고 학습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단계예요? 수업한 걸 확인하고 평가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는 단계에서 학생에게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시간을 더 주고 그 다음에 학생이 글보다는 도식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표현하게. 그래서 그 결과를 확인하자. 그게 바로 학생이 뭐 한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학생이 뭘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정리 단계에서 시간을 더 주는 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평가 조정에서 시간 더 주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형 중에서 평가를 수정하는 것이다라는 걸 크게 보여준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단계에서 조정 전략을 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평가 시간을 더 준 것이고, 그림으로 표현하게 했다. 이건 우리가 방금 봤던 평가 조정의 유형 중에 하나를 만약에 고르자고 하자면 뭐가 될까요? 반응하는 방법을 다르게 준 거죠. 반응. 그죠? 그래서 표현하게 한 건 학생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본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문구를 한번 보시면 이건 뭘까요? 능력, 노력, 성취 측면을 고려해서 꼴대의 높이를 낮춰서 수행 빈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건 이제 어찌 보면은 능력, 노력, 성취 측면을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다면적 평가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나와 있다면 다면적 평가고 얘네 자체를 평가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문장을 잘 보시면 학생의 능력과 노력과 성취를 고려해서 뭘 바꾼 거예요? 꼴대의 높이를 기준을 다르게 준 거예요. 기준. 평가를 할 때 그죠? 얘는 봤더니 열심히 하고 하는데 능력이 요만큼이고 하니까 기준을 바꿔주자 이거예요. 기준. 준 거를 바꿔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것만을 가지고 또 그러니까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런 능력, 노력 이건 딱 나오면은 나머지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제 실수할 때는. 그래서 다면적 평가다 이래 버리시면은 이제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평가 방법까지 해서 5번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별로 교수적성의 유형별 예시에 해당하는 기출 문구를 보셨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교수적 수정에 딱 들어가는 건 아닌데 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유형별로 구분되는 건 아닌데 얘만 따로 막 테마를 정하고 하기에는 좀 너무 애매모호해서 그냥 여기에다가 교수 전략이죠. 하나의. 요거는 이제 실제적 다수준 포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만약에 김 교사가 실제적 다수준 포함법을 고려하여서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면은 교수적 수정의 유형 중에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거는 학생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교사가 사용한 어떤 전략에 해당하겠죠. 크게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딱 전략이라고 하긴 또 애매한 게 이 실제적 다수준 포함 교수법이라고 하는 건 옆에도 나와 있지만 어떠한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방향이나 어떠한 방향이나 접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딱 어떤 전략이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하나 그래도 이 개념 자체가 이 의미가 5개 유형 중에 어디랑 가장 밀접하겠냐라고 하면 이제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딱히 그냥 교수 전략이에요. 교수 전략의 이제 내용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통합교육에서. 근데 그냥 여기다가 같이 붙여놨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게 전제하는 건 뭐냐면은 한 학급에 학생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들은 다 같다 다르다. 뭘 전제하는 걸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같은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지만 각자의 수준에 맞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다양한 그런 다양성을 동등하게 인정해준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정의를 보세요. 모든 학생들이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공간, 수업 시간에 각자에게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그렇게 운영하자. 우리 반에 다양한 학생들이 다 있으니 각자의 수준에 맞게 각자 이제 알맞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운영하자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예전에 객관식에서 이렇게 언급이 됐었는데 객관식에서 언급되고 한참 안 나왔어도 언젠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건 봐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교수적 수정 보셨습니다. 되시겠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크게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뭐 크게 정리할 것도 없어요. 협력적 접근 및 팀 모델. 협력적 접근, 팀 모델.
이건 이제 통합에서 협력이 워낙 중요하니까 협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팀의 종류들, 모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학문, 간학문이 있고 다학문도 있죠. 근데 다학문이 답이 되거나 하는 적은 있었어요, 문제로. 근데 문제 상황 자체에서 다학문을 막 설명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출 문구에는 두 가지만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팀 모델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학문, 간학문, 초학문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자, 다학문은 여러분 키워드가 뭘까요? 이것도 뭐 엄청 많은 책에서 엄청 다양하게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다학문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다학문. 전문적인 영역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활동해요?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그죠? 그래서 한 학생이 있으면 여러 전문가가 그 학생을 둘러싸고 있으나 그들끼리는 뭐가 없어요. 그들끼리는 뭐가 없고 각각 한다. 각각. 그래서 독립적으로. 그래서 전문적인 그 영역들이 각각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너무 궁금하다던가 뭔가 확인해야 된다던가 그러면 뭐 문의라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인 어떠한 과정 자체에 같이 뭔가 공유를 하거나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그에 비해서 조금 더 협력이 이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간학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학문적인 것도 그렇다고 해서 함께 모든 걸 의논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각각 해요. 각각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각각 해요. 그런데 다학문적인 모델과는 다르게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마련되어 있어요? 공식적인 의사소통. 전문적인 어떤 영역의 사람들, 전문가들끼리 공식적으로 이제 정보를 공유한다던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라던가 경로가 마련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떠한 효과라던가 효율적인 면을 생각을 하면 조금 이제 완전한 그런 협력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초학문적 모델이 가장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협력을 이제 제대로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기출 문구 보시면서 정리할 거니까요. 초학문적 팀도 여러분 요걸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학문적 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어떤 학생을 놓고 팀 접근을 한다고 뭐 교육을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이 학생에게 대해서 뭐 행동 중재를 할 때도 그렇고 뭘 가르칠 때도 그렇고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진단을 해야 됩니다. 얘를 알아봐야 돼요. 정보 수집을 해야 돼요. 얘가 어떤 학생이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잘하고 있고 이런 걸 봐야 되죠. 진단을 하고 진단했으면 그 결과로 뭘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면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겠죠. 교육을 하고 마지막에 또 뭘 해요? 교육적으로 잘했는지 평가를 하겠죠. 이제 초학문적 팀은 이 전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한 전 과정을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함께.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초학문적 팀은.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이 과정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진단할 때부터 어떻게 진단해요? 함께 모여서 진단해요. 함께 모여서. 그래서 이런 게 키워드가 되죠. 함께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따로따로 해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함께 모이긴 하는데 너 해, 그 다음 나 할게, 그 다음 너 해 이렇게 차례대로 해요? 아니면 동시에 해요? 동시에 합니다. 함께 모여서 동시에 해요. 근데 자, 진단을 한다는 건 학생으로부터 뭔가를 이제 이끌어내야 되죠. 얘가 뭘 보여줘야지. 얘가 말을 해야 우리가 언어 능력을 알 수 있고, 얘가 행동을 해야 행동 중재를 어떻게 할지 평가할 수 있잖아요. 학생이 뭘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에게 질문을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하겠죠. 근데 이걸 동시에 모여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막 요구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이 진단을 할 때 여러 팀원 중에서 누가 대표로 무슨 역할을 하죠? 촉진자의 역할을 합니다. 촉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촉진자의 역할을 여기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진단할 때 촉진자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학생의 반응을 무엇하는 거?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촉진자는 학생의 반응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로 한 사람이 이제 반응을 유도하면 각자 전문적인 이제 관점에서 이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이제 관찰하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수집하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진단이라고 해요? 원형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 진단 나오면 초학문적 모델이죠. 그래서 위에서 제가 이제 과정을 적은 건 그냥 정말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하시라고 적어드린 거고요. 이게 막 정해져 있는 과정이라서 외우시라는 건 아니에요. 위에 파란색으로 적은 건 그죠?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으로 교육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모두 다 함께 한다. 함께 한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형 진단을 해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요. 그죠? 함께 교육, 중재를 합니다. 함께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 같은 경우도 함께 하는데 한 학생을 놓고 우르르 해서 막 다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관찰하고 함께 진단하고 함께 계획을 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주로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중재를 하는 주 책임자가 있게 됩니다. 그죠? 주 책임자가. 이거는 보통은 이제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학생과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뭐 많은 시간을 보낸다던가, 가장 많은 역할을 맡고 있다던가, 그런 사람이 맡게 되겠죠. 그래서 주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책임자가 모든 전문 영역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 일어나는 게 바로 뭐예요? 역할 방출. 역할 방출이고요. 역할 방출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똑같은 영어를 번역을 역할 이양이라고도 하고 역할 양도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방출, 이양, 양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의 지식과 기술을 자문해 주는 거죠. 주책임자에게. 이런 과정이 있으면 또 초학문적 모델이구나 라는 거, 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평가도 이제 다 같이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요게 바로 초학문적 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이론적인 정의도 있으니까요. 보시면은 다 함께 진단평가하고 나누어서 공동으로 의사결정한다. 이런 표현들이 흔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구 보세요. 이러한 초학문적 모델을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문제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제시를 했었는가라는 걸 보시면 거의 반복적으로 이제 반복이 됩니다. 특수교사랑 언어재활사랑 부모 여러 사람들이죠. 그죠? 학생이 의사표현을 활발히 나타내는 시간에 왜 이렇게 활발하게 반응을 할 때 할까요? 학생이 반응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그죠? 이런 시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와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함께 모여 같이 관찰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관찰하면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후에 특수교사, 언어교사, 부모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세 사람이 함께 그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다. 함께 그죠? 그리고 언어 중재는 한 학기 동안 누가 맡아서 한다고요? 특수교사.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주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혼자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언어재활사는 특수교사가 지도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언어 중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고, 이게 이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역할 방출. 부모는 가정에서 언어 능력 향상 정도를 특수교사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 방출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도 보세요, 여러분. 특수교사는 교과 담당들로 구성된 협력적 팀원들로 A의 교수 계획을 설명하고 수업활동 시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 전략을 함께 안내했다. 특히 특수교사는 A를 지도할 수 있도록 자신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정보, 전략을 각 팀원들에게 자문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객관식으로 나왔던 건데요. 이 설명을 보고 이 문구 자체가 초학문적 모델을 말한다라는 상황은 아니고 팀 모델 안에서 이런 활동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자문을 해주는 과정. 그래서 일종의 역할 방출을 보여주는 그 문구였어요. 역할 방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본 요 문구 있죠. 요거만 딱 보고 초학문적 모델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초학문적 모델이라는 걸 전제하고 여기에 나타난 게 뭐냐를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할 방출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일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빠르게 요거는 반복되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각 영화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여러 관련 서비스의 전문가들과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부모, 그리고 제가 무슨 팀이 돼서? 한 팀이 돼서 교육 진단을 계획했다. 교육 진단 시에는 팀 구성원들이 중요한 키워드 또 나오죠. 어떻게? 동시에 관찰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역할 했어요? 촉진자 역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반응을 유도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팀이 함께 결정을 한 거죠. 의사결정을 한 거죠. 합의한 결과에 따라 다 같이 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서 이제 각 영화에 따라 팀원 중에서 한 사람이 가정을 방문하자. 그래서 알려드리자. 이런 게 또 역할 방출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아래 보시면은 개별화 교육 지원팀은 함께 교육 진단을 하고 이렇게 또 20년도 유특 문제 그 진단을 바탕으로 이제 교육 계획을 특수교사랑 통합과 교사가 계획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하고 평가는 전 과정을 함께
함께. 그죠?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항문적 모델, 뭐 내용은 좀 다르지만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죠. 반복적으로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가낭문적 모델 보시겠어요? 가낭문적 모델은 여러분, 우리 아까 얘기했으니까 옆에 정의만 한번 보세요. 이론적인 정의 보시면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분야에 관련된 진단과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분야에 관련된 진단 평가를 하지만 서로 만나서 뭘 교환해요?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재도 그렇게 막 같이 계획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정보 교환하고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는 게 특징이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뭐 모임이라던가 절차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통합학교 교사로부터 각 유아에 대한 발달과 학습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죠? 저는이죠. 여러분 주어를 보세요. 저는 우리가 함께 한다 이게 아니라 저는 통합학교 교사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치료실에 있는 뭐 여러 사람들로부터 또 중재 목표를 받아서 요구와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작성했다 그랬잖아요. 이 학생에 대한 요구와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작성한 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제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작성했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같이 한 게 아니죠. 이런 게 가낭문적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작성해야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문적인 어떤 분야로부터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다 종합을 해서 내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가낭문적 모델은. 그 다음에 그 아래에도 보시면은요. 필요한 팀 구성원들은 진단과 중재를 같이 해요? 각각 해요? 각각 하지만 협의회 때 만나서 뭐를 공유해요? 정보를 공유해요. 그죠? 이런 걸 보면 이제 가낭문적 모델이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도 그냥 이제 부연 설명드리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팀 모델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중도 중복장애나 지체장애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셨네요, 여러분. 근데 조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이어서 하면 좀 많을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네.